다음에 66강 언어의 기능. 다음은 언어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에서 찾아 알파벳 기호를 쓰시오. 자, 언어의 기능이 거기 A, B, C, D, E, F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능입니다. 본질하고 달라요. 첫 번째, 가치는 남에게 자기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이다. 이런 말 나오죠? 가친이라는 언어를 뭐 한 거예요? 설명한 거죠? 뭐로 설명한 거죠? 언어로 설명한 거잖아요. 가친이라는 언어를 언어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언어는 언어로서 언어끼리 서로 관계한다라는 거예요. 언어는 언어로서 설명을 한다. 이게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관어적 기능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화자가 표현이나 전달 의도 없이 거의 본능적으로, 이 본능적으로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본능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적 기능이다. 이렇게 되죠? 본능적으로 생각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대부분 어떤 말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어요? 감탄사 같은 경우요. 감탄사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건데 표출적 기능이 되겠어요. D에 해당되는 표출적 기능. 여기는 F, 여기는 D. 그다음에 신문이나 방송의 뉴스 또는 학교에서 선생님의 수업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되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는 수업은 학교 선생님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학생들한테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보 전달의 기능이 되겠어요. 굳이 글로 따진다면 무슨 글에 해당이 돼요? 설명문에 해당이 되잖아요. 설명문. 그다음에 광고문, 표, 법률 등 청재의 심리나 태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의 심리나 태도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말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B가 답이 되겠어요. 지령적 기능. 뭐 다른 말로 명령적 기능이라고도 해요. 명령적 기능. 여기에 보게 되면 광고문이나 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어떤 목적으로 쓴 글이죠? 설득을 목적으로 쓴 글이잖아요. 설득을 목적으로 쓴. 특히나 여러분들이 광고문 같은 거 있잖아요. 광고문 같은 경우 글의 종류로 따진다면 설명문이 아닙니다. 그 제품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쓴 글이 아니잖아요. 광고문은. 뭐 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그 제품을 구매하게 할 목적으로, 설득할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자가 현실 세계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여기 보면 감정을 표현하는, 여기에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얘는 A에 해당이 되겠어요. 표현적 기능. 표현적 기능하고 D에 해당하는 표출적 기능하고 좀 다릅니다. 알겠죠? 근데 이 표현적 기능의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글로 따진다면 문학작품이죠. 시나 소설, 스필 이런 게 다 표현적 기능에 해당되는, 굳이 글로 따진다면 그런 거예요. 자, 근데 하나가 빠져 있죠. 친교적 기능이 없죠. 친교적 기능은요, 말 그대로요, 언어를 쓰는 목적이 친교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친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친교적 목적, 기능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아파트에서, 지금 사는 아파트에서 한 15년 정도 살았는데요. 이 친교적 기능에 말하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전에 살았던 아파트는 조그만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사람 만나면 인사를 하잖아요.
뭐라고요? 안녕하세요 라고요. 정말 안녕한지 안 한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괜히 그 좁은 엘리베이터에서 뻘쭘하게 말도 안 하고 쭉 내려오거나 올라가면은 괜히 서먹하니까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친교적 기능이에요. 예. 근데 지금 아파트에는 조금 평수가 있는 아파트에서 살아서 그런지 아무리 인사를 해도 이 사람들이 안 받아주네요. 그래서 이제는 한 3년 전부터 나도 인사를 안 하게 돼버렸어요. 아마 그 사람들도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해가지고 인사를 안 하게 됐을 수도 있죠. 근데 하여튼간 이 친교적인 기능은 말을 했다라는 내용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냥 말을 했다라는 형식만 중요한 거예요. 형식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침에 저 보면 그냥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도 안녕하세요 하는데 정말 안녕한지 안 한지 궁금해서 묻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만나면, 아는 사람 만나면, 특히나 점심 때, 저녁 때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죠? 식사했어요?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식사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한 건가요? 궁금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식사했어요? 라고 묻는데 안 했어요. 사주세요. 바보예요. 우리말 제대로 의미 모르는. 그냥 한 거예요. 그런 게 다 친교적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말했다라는 자체, 형식이 중요한 거다. 이런 말하기 기능이, 언어의 기능이 친교적 기능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띄어쓰기. 아는, 체하는, 걸, 보니, 공부 꽤나, 했나 보다. 했나 보다. 이렇게요. 여기서의 관건은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아는 하고 체하는을 띄우는 거죠. 근데 원칙이 띄우는 거라고요. 근데 붙였을 수도 있어요. 왜요? 붙였을 수 있다라는 것은 요 아는의 기본형이 알다잖아요. 그렇죠? 요 체하는은 형태서로 하게 되면 체하고 하는 이렇게 나누겠죠. 체하다, 체 플러스 하다 이렇게 되는데 요 체하다가 한 단어로 취급을 해줘서 보조용어로 써요. 그래서 얘가 본용언, 보조용언 이런 관계라고요. 근데 본용언, 보조용언 관계는 원칙상 띄어써야 되는 거고 붙였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원칙상 띄어쓰는 거고 붙였을 수도 있다. 알겠죠? 그런데 요 아는 체하다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띄어써도 되고 붙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랑 비슷한데 다른 게 뭐가 있죠? 알은 체하다라는 게 있어요. 알은 체하다. 이게 달라요, 의미가. 얘는 한 단어로 취급을 해서 무조건 이게 붙여 쓰는 거죠. 알겠죠? 근데 쓰임이 좀 다릅니다. 밑에 알은 체하다 같은 경우는요, 그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 척 하는 거죠. 사람에 관한 거예요. 너 누구구나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사람에 관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지식이나 정보 같은 거 있죠? 이런 것에 대해서 아는 척하다 이런 뜻이에요. 쓰임은 다른데 띄어쓰기는 이렇다고요. 알은 체하다는 무조건 붙여 쓰는 거고 아는 체하다는 원칙은 본용언, 보조용언이기 때문에 띄어쓰는 거지만 붙여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체하는 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걸이라는 것이 무엇의 줄임말이냐면 여기서 보면은 것을의 줄임말이잖아요. 것을.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여기서는 띄어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부 꽤나 했는데요. 꽤나 같은 경우는 보조사입니다. 조사예요. 조사. 조사기 때문에 여기도 당연히 붙였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해로 가는 김에
평창에도 들렀다 가자. 이렇게. 동해로 가는 김에 평창에도 들렀다 가자. 뭐 다른 건 없는데요. 뭐 김해에 되는 거예요. 김해. 요 김해 같은 경우는 사전에서 찾아보면 김해가 한 단어가 아니라 김이라는 게 의존명사예요. 김이 의존명사 플러스 조사 이렇게 된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입안에는 주의가 산만한 학생이 많다. 어저께 얼마 전에 했었죠? 예. 주의가 아니라 주의 이렇게 한달 했었죠. 예. 주의가 산만한 학생이 많다. 자, 한자성어요. 나라가 위태로울 때 자기의 몸을 나라에 바치다. 이렇게 됐죠? 답은 8번이 답이 되겠어요. 견의 치명 이렇게 되겠죠? 견의 치명. 견자가 볼견자잖아요. 위태로움을 보면 치명, 목숨을 버린다. 이 치자가요. 여기서는 이를 치자가 아니라 내던질 치자로 쓰는 거죠. 한자는 한자에 뜻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위태로움을 보게 되면 목숨을 내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나라에 관한 거죠. 나라가 위태로울 때. 겸손한 태도로 남에게 양보하거나 사양하는 일 이렇게 됐죠. 2번이 답이 되겠어요. 뭐 앞에 것만 읽으면 되겠죠. 겸양이라고 있잖아요. 예, 겸양지사. 기굴하게 남을 속이는 하찮은 재주 또는 그런 재주를 가진 사람을 이르는 말 이렇게 되죠. 7번이 답이 되겠어요. 뭐라고 읽어요? 계명 구도 이렇게 되는데요. 계자가 무슨 계자냐면 닭계자고 명자가 울다 명자고요. 구자는요 개구자입니다. 그러니까 도자가 이제 도둑질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도둑질을 하러 가는데 주인한테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무슨 흉내를 낸 거예요? 닭울음소리 또는 개 짖는 소리를 내가지고 도둑이 아닌 것처럼 속이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닭울음소리와 개 짖는 소리 그런 하찮은 재주로 남을 속이려고 하는 것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가품을 이루는 말 4번이 답이 되겠어요. 하도 많이 나왔던 거죠. 결초보은 이렇게 되죠. 결초보은. 결초가 뭐예요? 풀을 이렇게 묶어서 맺어서 은혜를 갚다 이런 뜻인데요. 충청북도에 보은이라고 있죠. 보은 그 지역을 광고할 때 저 한자를 써요. 결초보은 막 이러면서 나오더라고요. 그쵸? 제 고향 옆에 있는 안성 있잖아요. 안성. 안성은 어떤 한자를 가지고 광고하는 줄 알죠? 뭐요? 안성맞춤. 안성맞춤. 보은은 이걸 가지고 하더라고요. 결초보은. 임금이 가장 신이 많은 신하를 이루는 말 고갱지신 10번이 답이 되겠어요. 무슨 지신 이렇게 나오죠. 신하 신자잖아요. 근데 이제 고갱이라는 게 뭐냐면 고자가 넓적다리 고자예요. 그 다음에 경자가 팔. 그러니까 자신의 넓적다리나 자신의 팔과 같은 신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신의 신체와 같은 신하다 이런 뜻이죠. 1번 같은 경우는 결자해지라고 있죠. 결자해지. 어떤 일을 저지른 사람이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3번은 닭개자죠. 아까 했었던 개구 우후 이렇게 되죠. 글자 뜻 그대로 하면 닭의 입. 그 다음에 소의 뒤 이런 뜻이잖아요. 글자 뜻 그대로 하면 그런데 우후 같은 경우는 큰 거잖아요. 그 덩치가 소는 큰. 그러니까 어떤 단체 큰 단체에서
꼴찌보다는 닭, 작은 거잖아요. 작은 단체에서 우두머리가 더 낫다 이런 뜻이에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죠. 왜냐면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대기업 대리한테 꼼짝 못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또 괴짜가 나오네요. 그렇죠? 뭐죠? 계란육을 이런데 계란 알잖아요. 달걀.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뼈가 있네요. 여러분들 계란 그 후라이 해 먹으려고 딱 깨버렸더니 거기에 뼈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좋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운이 없는 사람은 뭘 해도 안 되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6번은 견원지간 이렇게 되죠? 견원지간. 견자가 무슨? 개. 그 다음에 원숭이 뭐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사이가 아주 매우 나쁜 사이를 뜻할 때 이런 말을 쓰죠. 그 다음에 속담 1번은 개 팔아 두냥반 이렇게 되죠. 이거 잘 읽어야 되는 거예요. 개를 팔았는데 그 값이 두냥의 반이다 이런 뜻의 글자 뜻 그대로 하게 되면 근데 이거를 빠르게 읽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개 팔아 두양반 이렇게 된다고요. 양반. 그 조선시대 사대부를 뜻하는 그 양반. 그래서 이게 언어유희적인 표현이에요. 언어유희적인 표현. 그래서 언어유희적으로 못난 양반을 놀림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네. 그 다음에 개구리도 옴쳐야 뛴다 이렇게 되죠? 옴쳐야 뛴다. 옴쳐야라는 게 뭐예요? 몸을 작게 오므리다 이런 뜻이에요. 오므렸다가 몸을 일시적으로 펴가지고 뛰어야지 멀리 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이 답이 되겠어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일을 이루려면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할 시간이 있어야 함을 이루는 말이다. 근데 그냥 한 가지 알았어요. 이 옴쳐야의 기본형이 뭐냐면 옴츠리다예요. 추가 아니라 옴츠리다. 근데 요거를 조금 더 큰 말로 하게 되면 뭐예요? um이겠죠. 대신에 그때도 추리다가 아니라 츠리다예요. 츠리다. 그래서 옴츠리다, 츠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3번은 개꼬리 3년 먹어도 황모 못 된다라는 것은 아까 나왔었던 거예요. 미음이 답이 되고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 왜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라고 했을까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개의 대부분은 똥개였어요. 예.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자기가 본다라는 거예요. 관심 있는 것만 본다. 그래서 평소에 자신이 좋아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눈에 띈다라는 것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5번에 개 못된 곳은 들에 가서 짖는다 이렇게 되죠. 개가 주로 집에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집 지키는 거잖아요. 외부 사람들로부터. 근데 집에서 그러면은 짖어야 되는데 어디에 가서 짖어요? 쓸데없이 들에 가서 짖으면 무슨 소용이냐고요. 예. 그래서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 아무 소용도 없는 데 가서 잘난 체하고 떠드는 행동을 이루는 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여기서 끝났는데 아까 수업하기 전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물어본 것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할 게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 아까 아는 체 하는 거 있잖아요. 그쵸? 네, 이게 형태소로 보면 체 플러스 하다 이렇게 되는데 형태소로 보면 그렇게 아는 건데 이 하다 같은 경우가 저번에도 말을 했지만 두 가지로 쓰이게 된다고요. 하나는 뭐예요? 전미사로 쓰이게 되죠. 전미사로 쓰이게 되면 이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실질 형태소, 즉 어근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어근. 그렇죠? 그럴 땐 당연히 붙였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때는 뭐로 쓰여요?
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럴 때는 당연히 띄었어야 되는 거죠, 여기를.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공부하다. 또 뭐가 있죠? 하다가 붙은 말 중에서? 하여튼 공부하다 같은 경우는 공부라는 명사에다가 하다가 전미사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붙였어야 되죠. 왜? 한 단어로 취급을 해줬으니까. 알겠죠? 한 단어로 취급을 해줬으니까. 근데 자, 아까 어떤 단어에서 좀 까먹었지? 그 말고 저기 선제국어에서 그때가 게임하다였었어요. 게임하다가 있었나 봐요. 게임. 어떤 사람이 공부하다가 이 질문을 했나 보죠. 그 선제국어라는 곳에 게임하다 이렇게 됐는데 그 선제국어에서 얘를 띄었어야 된다. 그쵸? 띄었어야 된다고 설명했죠. 근데 띄었어야 되는데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 게임하다 앞에 문장에 그냥 요것만 달랑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장 앞에 요거 앞에 뭐가 관용어가 오면은 이거를 띄었어야 된다. 이렇게 선제국어에서 설명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죠. 공부하다라는 건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나와요. 이렇게 단어로 취급을 해줬으니까. 근데 게임하다는 안 나와요. 당연히. 선제국어에 저 국립국어원 사전에서 보면 게임하다는 사전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한 거냐면 게임하다가 안 나오니까 이거 한 단어로 취급을 하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랬을 때 여기에 관용어가 나왔을 때는 이게 띄었어야 된다라고 한 이유는 이 관용어가 뭐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체언이잖아요.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이렇게요. 이 게임이 명사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이렇게 띄었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저는 아까 그 질문하는 거를 듣고 보니까 뭐냐면 너 어제 뭐 했니? 나 밤새도록 게임했어. 이러면 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면 붙였어야 되잖아요. 관용어가 없잖아요. 나 밤새도록 게임했어 할 때는. 이해 가나요? 예. 앞에 관용어가 없이 나 밤새도록 게임했다. 이렇게 띄어쓰는 거 아니 안 되잖아요. 물론 여기다가 조사를 쓰이게 된다. 밤새도록 게임을 했어. 이렇게 하면 이거 당연히 띄었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나 밤새도록 게임했어 하면 난 이건 붙였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선제국어에서는 이것까지 설명은 안 했어요. 그쵸? 예, 이것까지 설명 안 하고 그 밑에다가 뭐가 나왔죠? 열공하세요라는 말을 딱 붙여둔 거예요. 선제국 열공하다 우리나라 단어에 없거든요. 그 사전에 찾아보면 열공하다 없는데 그 선제국에서 열공하세요 하면 그러면 열공 이렇게 띄어써서 해줬어야 되는데 열공하세요는 선제국어 보니까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설명한 거하고 안 맞잖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뭐 선제국어에서 설명한 게 그게 국립국어원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정답이라고 거기서 설명한 게 옳다고 판단하기는 좀 이를 것 같아요. 근데 뭐 공부하다, 뭐뭐하다 이게 여기 앞에 체언의 형태가 오면 이렇게 붙이게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얘가 전미사기 때문에. 전미사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냥.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어떤 사람들은 그게 효과적일 수도 있는데 그냥 무조건 외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안 하는 거고. 근데 좀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저한테라도 물어봐야 되는 거죠. 저도 설명할 수 없으면 찾아보죠. 막 이것저것 저것저것 이거 찾아보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니까. 아까 영찬 씨가 또 다른 소설 그 소설 그 질문한 것도 비슷하더라고요. 그 설명한 그 해설지 설명이 말이 안 되는 잘못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분명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설명하고 고개 끄덕이면서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그럼 곤란하죠, 나중에. 예. 자, 여기까지입니다.